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최근에 과일과 영양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 영상을 보시고 몇 분이 댓글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일은 정말 당뇨에 해로울까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그 내과나 이런 데 가시면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 과일은 굉장히 달고 당분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먹으면 당을 급속하게 올려서 해로울 거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세밀하게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혈당 지수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포도당을 100으로 잡고요. 어떤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당분, 과당 이런 물질들이 분해 후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몇 가지 음식을 보면요. 딸기의 혈당 지수는 40이고요. 사과는 38, 바나나는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밀빵, 그죠? 정제한 밀이 아니고 통밀빵의 경우에는 71, 흰쌀밥은 64, 구운 감자는 85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과일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꽤 높아 보이는 수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딸기의 혈당 지수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과일 딸기의 혈당 지수를 뜻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딸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당의 혈당 지수라고 하면 맞겠죠. 딸기는 90%가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기를 통으로 드셨을 때는 그렇게 혈당 지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같이 고려한 지수가 뭐냐면 혈당 부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통으로 먹었을 때 그 과일에 포함된 과당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혈당 부하 지수입니다. 사실은 음식을 통으로 드시면 이게 훨씬 현실적으로 정확한 수치겠죠. 여러분들이 과일 속에 있는 그 과당만 따로 추출해서 그것을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혈관 속에 혈당의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혈당 부하 지수가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혈당 부하 지수로 보면요. 딸기는 1입니다. 1. 그리고 사과가 6이고요. 바나나는 12. 그리고 통밀빵은 9. 흰쌀밥은 23. 그리고 구운 감자는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딸기는 90% 이상의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고려하면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선한 과일을 통으로 드신다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급격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건조되거나 말린 과일은 이 수분을 다 날린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수분이 그대로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과일을 드시면은 사실 혈당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게 그리 해롭지 않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미 당뇨협회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과일, 채소 등을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요. 제가 그 원문을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미국의 당뇨협회에서도 과일이나 채소들이 당뇨 환자에게
그다지 해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과일이 달고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혈당 지수란 아주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지표만 가지고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뇨 환자분들도 과일을 좀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있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박하고 딸기 이런 과일들은 굉장히 수분이 많고요. 사과도 수분이 80% 이상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에 비하면 이 과일류는 혈당 부하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혈당을 급격하게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당들은 혈관 내에서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을 조금 높이더라도 빨리 혈관 밖으로 나와서 세포로 전달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전혀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취지에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이 과일이라기보다는 지방이다 하는 것이 이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다 이 두 가지 지수를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도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그리 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도 과일은 수분이 많이 함유된 신선한 과일은 전혀 해로울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